여러분이 구단 운영진이라면 왼발잡이에 어리고 잘생기고 다재다능한 선수가 있으면 어떨 것 같나요? 벌써 군침이 도는 프로필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선수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세리아에서 돌풍을 일으킨 볼로냐라는 팀의 센터백 칼라피오리입니다. 현재 칼라피오리를 원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들은 유벤투스, 첼시, 리버풀, 토트넘, 뉴캐슬 등이라고 합니다. 세리에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클럽들이 칼라피오리에게 붙었습니다. 칼라피오리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칼라피오리는 이탈리아 국적이고 지금도 유로 대표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는 190 정도 되는 왼발 센터백입니다. 나이는 2002년생 22살입니다. 로마에서 유스를 거쳐 지금은 볼로냐에 합류했습니다. 그렇다면 칼라피오리의 장점은 뭘까요? 모든 선수에겐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칼라피오리도 장점이 여러 개 있죠.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칼라피오리만의 특장점 하나만 뽑아봐라 하면 저는 전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라피오리의 첫 번째 장점, 전진성입니다. 지금 칼라피오리가 등지면서 상대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등으로 공을 잘 지켜주면서 자신이 잘 쓰는 왼발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전진 후에 측면 쪽으로 볼을 전개하죠. 센터백들은 보통 아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굳이 위험한 플레이를 하지 않죠. 하지만 칼라피오리는 선수를 벗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이런 도전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칼라피오리가 등 쪽으로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칼라피오리가 이렇게 돌면서 앞쪽으로 나옵니다. 특히 앞쪽으로 나올 때 어깨를 잘 쓰면서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시켜버리는 능력이 좋습니다. 지금도 어깨를 잘 넣기 때문에 앞쪽으로 쉽게 전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전진하는 게 다가 아니라 전진하고 나서 후속 동작이 중요한데 선수들을 자신에게 붙여놓을 때까지 공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끌어당긴 뒤에야 옆쪽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합니다. 또 다른 장면 보겠습니다. 칼라피오리가 이렇게 뒤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상대가 압박을 들어오고 있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센터백이 앞쪽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안전한 쪽으로 돌아서 골키퍼한테 뒤로 패스를 하죠. 근데 칼라피오리는 전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진하는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공을 앞으로 툭 쳐놓고 이 선수가 들어올 루트를 어깨 쪽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죠. 센터백이 전진해서 얻어지는 장점이 뭐냐? 상대 수비에 마크맨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마크맨을 미드필더까지는 정해놓지만 센터백한테 마크맨을 정해놓는 팀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센터백이 앞으로 전진할 때 수비들은 누가 나가서 막아야 될지 누구는 자리를 지켜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칼라피오리의 전진성을 잘 써먹을 수 있다면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칼라피오리의 장점은 깔끔한 왼발 빌드업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패스 정확도가 90% 정도 되면서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정확도도 82%로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진 패스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 예를 들면 로메로라든지 살리바 이런 선수들의 상대 진영 패스 성공률이 90% 정도 되는 걸 감안했을 때는 빌드업이 미친듯이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순수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각자의 리그와 팀의 전술이 다르니까 수치상으로는 괜찮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적으로 토트넘의 반더벤이랑 좀 비교를 해본 건데요. 둘 다 왼발잡이고 전진성 좋은 센터백이라서 비교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게 칼라피오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반더벤입니다. 이거는 짧은 패스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짧은 패스의 정확도가 반더벤은 96, 칼라피오리는 92. 중거리 패스의 정확도가 반더벤은 95, 칼라피오리는 93. 장거리 패스의 정확도가 반더벤은 79, 칼라피오리는 71 정도 됩니다. 이런 걸 참고해봤을 때도 칼라피오리가 막 리그 최상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괜찮고 준수한 빌드업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이런 구조의 패스를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앞쪽으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할 때 우리 팀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깔아서 낮고 빠르게 패스를 줄 때 이 코스의 패스에 특히 장점이 있었습니다. 칼라피오리의 세 번째 장점은 여러 포지션이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라는
있다는 겁니다. 칼라피오리가 바젤에 있던 시절에는 3백 중에 왼쪽 스토퍼로 활용될 때도 있었고, 왼쪽 센터백이 주 포지션인 선수지만 왼쪽 풀백까지 가능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현대 축구에서 감독들이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유형의 선수라는 거죠. 또 칼라피오리는 볼로냐에서 티아고 모타 감독 아래서 경기 안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풀백 2명을 뒤로 뺀 다음에 센터백 2명을 앞으로 빼는 전술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플레이를 했고요. 맨시티에서 스톤스를 앞으로 당겨 쓰는 것 같이 인버티드 센터백 전술에서도 미드필더와 같은 라인에 서는 센터백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원볼란치처럼 활약을 하기도 했으며, 경기 상황에 따라 아주 가끔씩은 메잘라 자리 위치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볼로냐의 티아고 모타 감독은 칼라피오리를 전술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시켰고, 칼라피오리는 그걸 아주 잘 수행했습니다. 센터백은 원래 자신의 앞쪽에서 오는 압박만 받게 되는 경우가 주로 있는데, 이렇게 높은 위치로 올라갈수록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압박을 벗어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탈압박 능력, 시야, 상황 인지 능력,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비 능력도 준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피지컬이 큰 선수들과의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으며, 특히 이렇게 상대 공격수가 등지고 있을 때 밸런스 무너뜨리고 공 뺏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업도 깔끔하게 잘 소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칼라피오리를 좀 정리해보면, 여러가지 현대축구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고루고루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뾰족한 장점은 전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고요. 그냥 빗살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칼라피오리의 전화기가 많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렇게 여러 팀이 구애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또 유로 활약에 따라서 몸값이 추가적으로 오를 여지도 있습니다. 과연 칼라피오리는 누구의 품에 있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